헌신하면 헌신짝 된다. 40년을 함께한 아내가 다른 남자를 만났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평화로운 노후를 함께할 줄 알았던 아내의 입에서 나온 이혼이라는 말에 저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다른 남자와의 관계,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저는 감당할 수 없는 배신감에 빠졌습니다. 아내의 차가운 목소리가 계속 떠오릅니다. 내 인생을 살고 싶어라는 그녀의 말에 우리 40년이 그저 익숙함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모든 걸 바쳐온 시간이 아내에겐 탈출하고 싶은 굴레일 뿐이었을까요? 그날 밤 홀로 눈물을 삼키며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깊이 고민했습니다. 이혼 후 혼자 남은 시간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모릅니다. 식탁에 앉아도 텅 빈 집에 있어도 온통 그녀의 빈자리가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자녀들과 손주들의 존재가 저를 버틸 수 있게 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바쳐 사랑하고 헌신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한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서울 서대문구에 사는 최승주 할아버지가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평생을 바쳐온 가정을 지켜온 그에게 아내가 뜻밖의 이혼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평화로운 일상이었지만 어느 날 아내가 외출을 자주 하기 시작하며 작은 균열이 생겼고 결국 그녀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연을 읽으면서 인생이 참 예측할 수 없고 끝까지 방심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아내의 입에서 이혼이란 말을 들었을 때 할아버지의 충격과 혼란이 얼마나 컸을지 상상도 안 됩니다. 사랑이 이토록 깊었기에 더 큰 아픔으로 남은 것이겠죠. 최승주 할아버지는 과연 어떤 과정을 통해 이 아픔을 극복해 나갔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얼마나 알고 있는 걸까요? 인생에는 늘 예상치 못한 일들이 일어나고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우리의 삶이 달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서울 서대문구의 조용한 아침, 하늘은 맑고 청명했다. 70대의 김명길 할아버지는 늘 그랬듯이 새벽 5시에 눈을 떴다. 40년이라는 세월 동안 그의 아내 이수기는 항상 그보다 먼저 일어나 따뜻한 미역국을 준비하고 있었다. 부부는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짓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다. 그들의 아침 식사 테이블은 소박했지만 40년이라는 세월이 무르익 편안함으로 가득했다. 여보, 오늘도 산책 가실 거죠? 이수기가 밥그릇을 내려놓으며 물었다. 김명길은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다. 그럼 날도 좋은데 안양천까지 한 바퀴 돌아올까 해. 그들의 하루는 이렇게 시작되었다. 안양천 둑길을 따라 걸으며 김명길은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곤 했다. 30대 초반 작은 치킨집을 시작으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기 시작했던 그 시절부터 자녀들을 키우며 겪었던 수많은 고난과 기쁨의 순간들까지 모든 것이 이제는 달콤한 추억으로 남아있었다. 치킨집은 처음에는 작은 가게였지만 부부의 노력으로 점차 동네에서 소문난 맛집이 되었다. 이수기는 특유의 양념 레시피로 손님들의 입맛을 사로잡았고 김명길은 성실한 배달과 친절한 서비스로 단골 손님들의 마음을 얻었다. 그들은 함께 일하며 서로를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세 자녀를 키워냈다. 큰아들은 이제 대기업 부장이 되어 가정을 꾸리고 있었고 작은 아들은 교사가 되어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었다. 막내딸은 결혼하여 두 아이의 어머니가 되어 있었다. 김명길은 종종 자신의 자녀들이 모두 바르게 자라 제 몫을 다하고 있다는 사실에 가슴 뿌듯해하곤 했다. 아버지, 이번 주말에 애들이 또 할아버지 보고 싶다고 난리예요. 막내딸의 전화를 받을 때마다 김명길의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했다. 손주들과 함께하는 시간은 그에게 있어 가장 큰 행복이었다. 특히 7살 손녀 미래가 할아버지 나랑 놀아주세요 라고 조르며 달려올 때면 모든 피로가 씻겨 나가는 듯했다. 퇴직 후의 일상은 단조로웠지만 평화로웠다. 아침 산책을 마치고 돌아오면 동네 노인정에서 친구들과 바둑을 두거나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을 보냈다.
가끔은 이수기와 함께 근처 공원을 산책하거나 시장을 구경하러 가기도 했다. 두 사람 모두 특별한 것 없는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잘 알고 있었다. 명길 씨, 우리 참 복받은 사람들이야. 이수기가 종종 이런 말을 했다. 김명길도 같은 생각이었다. 그들에게는 건강한 자녀들과 귀여운 손주들, 그리고 서로가 있었다.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어 보였다. 매주 일요일이면 온 가족이 모였다. 자녀들은 각자의 가정을 이루고 있었지만 부모님 집에 모이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다. 손주들은 할아버지 집에 오는 것을 특별한 소풍처럼 여겼고, 김명길은 그런 손주들을 위해 항상 작은 선물을 준비해 두곤 했다. 아버지 너무 애들을 받아주시는 거 아니에요? 큰며느리가 걱정스럽게 말할 때면 김명길은 웃으며 답했다. 내가 언제까지 손주들이랑 놀아줄 수 있을까? 지금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야. 저녁이면 이수기와 함께 텔레비전을 보며 하루를 마무리했다. 뉴스를 보다가도 옛날 이야기가 나오면 두 사람은 서로의 추억을 끄집어내어 이야기꽃을 피웠다. 처음 만났던 날, 결혼식 날, 자녀들이 태어났던 순간, 첫 치킨집을 열었던 날. 모든 순간이 그들에게는 소중한 보물이었다. 여보, 우리 참 좋은 인생 살았지요? 김명길이 묻자 이수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패여 있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맑고 깨끗했다. 서로를 바라보는 눈길 속에는 40년이라는 세월의 무게와 깊이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이렇게 평화로운 날들이 계속될 것만 같았다. 김명길은 자신의 남은 인생도 이렇게 조용히 그러나 행복하게 흘러갈 것이라 믿었다. 아침 산책길에 만나는 이웃들도 노인정의 친구들도 모두가 그의 가정을 부러워했다. 겉으로 보기에 그의 가정은 완벽해 보였다. 40년이라는 세월 동안 쌓아온 신뢰와 사랑이 있었고, 성공한 자녀들과 귀여운 손주들이 있었으며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부부관계가 있었다. 하지만 인생이란 것이 언제나 예측 가능한 것은 아니었다. 때로는 가장 단단해 보이는 것이 가장 쉽게 깨어질 수 있다는 것을 김명길은 아직 알지 못했다. 그저 매일 아침 일어나 아내와 함께하는 식사 시간이 영원할 것이라 믿었고, 손주들과의 즐거운 주말이 계속될 것이라 생각했다. 그것이 바로 평화로운 일상의 마지막 순간들이었다는 것을 그때의 김명길은 전혀 알지 못했다. 변화는 봄비처럼 조용히 찾아왔다. 김명길은 처음에는 그것을 알아채지 못했다. 아내 이수기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그들의 일상에 미세한 균열이 생기고 있다는 것을 눈치채기에는 너무 오랫동안 서로를 신뢰해왔다. 처음에는 사소한 것들이었다. 늘 함께하던 아침 산책을 이수기가 종종 거절하기 시작했다. 요즘 피곤해서 라는 말을 자주 했다. 김명길은 그저 나이가 들어 체력이 떨어진 탓이려니 생각했다. 하지만 이수기의 외출은 오히려 잦아졌고 시간은 점점 늦어졌다. 요새 문화센터에서 배우는 게 많아서. 이수기의 설명은 언제나 그럴듯했다. 하지만 어느 날 김명길은 우연히 문화센터에 들렀다가 이수기가 신청했다던 프로그램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가슴 한켠에 작은 불안이 자리 잡기 시작했다. 여보, 혹시 무슨 고민 있어요? 어느 저녁 용기를 내어 물었다. 이수기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다. 아니에요. 그냥 요즘 좀 복잡해서요. 대화는 그것으로 끝났지만 김명길의 마음속 불안은 커져만 갔다. 아내의 휴대폰이 울릴 때마다 그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향했다. 이수기는 이전과 달리 휴대폰을 꼭 들고 다녔고, 문자가 오면 살짝 몸을 돌려 확인했다. 엄마가 요새 좀 이상해요. 큰아들이 먼저 눈치를 챘다. 일요일 가족 모임에도 이수기는 종종 핑계를 대고 불참했다. 손주들은 할머니가 보고 싶다며 투정을 부렸고, 김명길은 그저 피곤하다는 말로 둘러댔다. 변화는 식탁에서도 느껴졌다. 늘 정성스럽게 차려지던 아침 식사가 점점 간단해졌고, 때로는
아예 준비되지 않은 날도 있었다. 김명길은 스스로 라면을 끓여 먹으며 이것이 일시적인 것이기를 바랐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이수기가 먼저 입을 열었다. 할아버지, 할 얘기가 있어요. 그날따라 이수기의 목소리는 단단했다. 김명길은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저 이혼하고 싶어요. 순간 김명길의 귓가에 윙 하는 소리가 들렸다. 방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는 것 같았다. 무슨 소리요?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40년이라는 세월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더는 이렇게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새로운 사람을 만났어요. 이수기의 고백은 폭탄과도 같았다. 김명길은 그 자리에 굳어버렸다. 농담이죠. 40년을 함께 살았는데 그의 말끝이 떨렸다. 하지만 이수기의 표정은 진지했다. 죄송해요. 하지만 이제는 정말 제 인생을 살고 싶어요. 이수기의 말 한마디가 칼날이 되어 김명길의 가슴을 파고들었다. 그날 밤 김명길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옆자리에서 들리는 이수기의 숨소리가 40년 만에 처음으로 낯설게 느껴졌다. 수많은 생각이 그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내가 뭘 잘못했지? 어떻게 이런 일이? 40년이 헛된 것이었나? 다음 날부터 집안의 공기는 완전히 달라졌다. 아침 식사 자리는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했다. 김명길은 산책을 나가면서도 계속해서 이수기의 말을 곱씹었다. 자녀들에게는 차마 이야기할 수 없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무엇부터 이야기해야 할지 막막했다. 하지만 이수기는 이미 마음을 굳혔는지 큰아들에게 먼저 연락을 했다. 아버지, 어떻게 된 거예요? 큰아들의 다급한 전화를 받았을 때 김명길은 처음으로 눈물을 보였다. 내 어머니가 새 사람을 만났다더구나. 이 말을 하는 순간 현실이 더욱 선명하게 다가왔다. 자녀들은 즉시 집으로 모였다. 그들은 어머니를 설득하려 했지만 이수기의 결심은 확고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수기가 만난 사람이 과거 그들의 치킨집에서 일했던 배달부라는 사실이었다. 어머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막내딸이 울먹이며 말했다. 하지만 이수기는 흔들리지 않았다. 불면의 밤이 계속되었다. 김명길은 밤마다 과거를 되돌아보았다. 혹시 자신이 놓친 것은 없었는지, 무엇이 이수기를 이런 선택으로 이끌었는지 곱씹어 보았다. 하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다. 노인정에 나가는 것도 멈췄다. 친구들의 동정 어린 시선이 견딜 수 없었다. 산책도 혼자 하는 것이 익숙해져 갔다. 이제는 아침에 일어나면 찬방에서 혼자 밥을 챙겨 먹어야 했다. 할아버지, 우리가 있잖아요. 손주들의 순수한 위로가 오히려 더 가슴을 아프게 했다. 40년간 지켜온 가정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그들의 결혼 생활이 이렇게 끝나버린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다. 법적 절차가 시작되었다. 서류에 도장을 찍을 때마다 김명길의 손은 떨렸다. 이혼 조정 과정에서 마주한 이수기는 더 이상 그가 알던 아내가 아닌 것만 같았다. 40년의 세월이 순식간에 낯선 기억으로 변해버렸다. 아버지,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자녀들의 걱정, 어린 물음에 김명길은 답을 하지 못했다. 그저 먹먹한 가슴을 부여잡을 뿐이었다. 평생을 함께하리라 믿었던 사람과의 이별은 그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가혹했다. 이혼 서류가 확정되던 날 서울가정법원 앞에는 차가운 가을비가 내렸다. 김명길은 우산도 쓰지 않은 채 비를 맞으며 서 있었다. 40년이라는 세월이 한 장의 서류로 정리되는 순간을 그는 몸서리치며 지켜보았다. 아버님, 들어가시죠. 큰아들이 우산을 들고 다가왔지만 김명길은 움직이지 않았다. 비에 젖은 어깨가 떨리고 있었다. 법원을 나서는 이수기의 뒷모습이 시야에 들어왔다. 누군가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김명길의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다. 그 사람은 다름 아닌 10년 전 그들의 치킨집에서 일했던 배달부였다. 당시 20살이었던 그 청년은 이제 30이 넘은 남자가 되어 있었다.
어떻게 이럴 수가. 김명길의 입에서 나직한 신음이 새어나왔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김명길은 처음으로 이수기의 빈자리를 실감했다. 40년 동안 함께 쓰던 옷장에는 이제 그의 옷만이 덩그러니 걸려 있었다. 침대 한쪽은 텅 비어 있었고 화장대에는 이수기가 늘 쓰던 품들의 자국만 남아 있었다. 아버지, 저희가 있잖아요. 저희랑 살아요. 자녀들은 번갈아가며 김명길을 설득했다. 하지만 그는 고개를 저었다. 이 집에서 좀 더 있어야겠다. 추억이 서린 공간을 떠날 자신이 없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상처는 더 깊어졌다. 동네 슈퍼에서 마주친 이웃들의 수군거림이 들려왔다. 저 할머니가 젊은 남자랑 도망갔다면서 40년 산 집을 박차고 나갔대. 그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김명길은 고개를 푹 숙인 채 발걸음을 재촉했다. 노인정에도 더 이상 나가지 않았다. 친구들의 위로가 오히려 더 가슴을 아프게 했다. 텔레비전을 켜고 멍하니 시간을 보내는 날들이 이어졌다. 식사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 밥을 차려도 한 숟가락 뜨면 목이 메어 더 이상 넘어가지 않았다. 할아버지, 이제 좀 드세요. 큰며느리가 일주일에 2번씩 반찬을 가져다 주었지만 대부분 상하고 말았다. 김명길의 몸은 눈에 띄게 야위어갔다. 가장 견디기 힘든 것은 밤이었다. 잠자리에 누우면 이수기와의 추억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처음 만났던 날, 결혼식 날, 자녀들이 태어났던 순간, 치킨집을 시작하던 때 모든 순간이 생생했다. 그리고 그 기억 끝에는 항상 이수기가 떠나는 모습이 자리 잡고 있었다. 어쩌면 내가 뭔가를 놓친 걸까? 밤마다 김명길은 자신을 책망했다. 혹시 자신이 아내를 너무 당연하게 여긴 것은 아닌지, 그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것은 아닌지 끊임없이 되물었다. 손주들은 할머니의 부재를 이해하지 못했다. 할머니는 왜 안 와요? 할머니 보고 싶어요. 순진한 물음에 김명길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저 손주들을 꼭 안아줄 뿐이었다. 어느 날 시장에서 우연히 이수기를 마주쳤다. 그녀는 젊은 남자와 장을 보고 있었다. 웃음소리가 멀리서도 들려왔다. 김명길은 그 자리에서 다리에 힘이 빠졌다. 40년 동안 자신에게 보여준 적 없는 밝은 표정이었다. 아버지, 뒤에서 막내딸이 달려와 부축했다. 그제야 김명길은 자신이 길 한가운데 서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괜찮아. 하지만 그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그날 이후 김명길의 건강은 급격히 나빠졌다. 병원에서는 우울증이라는 진단이 내려졌다. 의사는 약물 치료와 함께 상담을 권했지만 김명길은 거부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끊임없이 같은 말을 중얼거렸다. 자녀들은 번갈아가며 아버지를 돌보았지만 김명길의 상태는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다. 특히 힘든 것은 주말이었다. 전에는 온 가족이 모여 시끌벅적했던 집이 이제는 적막하기만 했다. 텅 빈 집안에 홀로 앉아있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김명길의 마음속 구멍도 더욱 깊어만 갔다. 아버지, 이제 그만 일어나세요. 작은 아들이 애타게 말했다. 어머니는 이제 돌아오지 않으실 거예요. 현실을 인정하라는 자녀들의 말이 오히려 더 큰 상처가 되었다. 김명길은 점점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빠져들어갔다. 밤에는 악몽에 시달렸고 낮에는 혼자 중얼거리며 집 안을 서성였다. 동네 사람들의 시선도 견디기 힘들었다. 불쌍해서 어떻게 자식들 다 키워놓고 저런 일을 당하다니. 동정의 눈길이 꽂힐 때마다 김명길은 움츠러들었다. 그러던 어느 날 김명길은 이수기가 두고 간 옷장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40년간 모아온 물건들을 하나씩 꺼내며 추억을 더듬었다. 결혼식 날 입었던 한복, 첫 해외여행 때 산 스카프, 손주들이 그려준 그림. 모든 것이 이제는 아픈 기억이 되어 있었다. 마지막으로 꺼낸 것은 오래된 앨범이었다.
젊은 시절부터 찍어온 사진들이 가득했다. 행복했던 순간들이 한 장 한 장 넘어갈 때마다 김명길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다. 이제 정말 끝인가? 앨범을 덮으며 김명길은 중얼거렸다.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지고 있었다. 늦가을의 쌀쌀한 아침, 김명길의 휴대폰이 울렸다. 큰아들이었다. 아버지, 오늘 좀 뵈러 가도 될까요? 그래. 김명길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다. 오후 큰아들이 찾아왔을 때 김명길은 여전히 침대에 누워 있었다. 방 안은 어둡고 답답했다. 아버지, 이제 그만 일어나세요. 이렇게 계속 지내시면 안 됩니다. 큰아들은 창문을 활짝 열었다. 오랜만에 들어오는 햇살에 김명길은 눈을 찌푸렸다. 제가 아버지 나이였을 때 아버지가 해주신 말씀 기억나세요? 김명길은 멍한 눈으로 아들을 바라보았다. 인생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고 하셨잖아요. 그 말에 김명길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자신이 했던 말이 이제는 자신을 향한 위로가 되어 돌아왔다. 아버지, 우리 운동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떠세요? 아들의 제안에 김명길은 처음에는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아들의 끈질긴 설득에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다음 날 아들과 함께 찾은 곳은 동네 복지관이었다. 그곳에서는 노인들을 위한 배드민턴 교실이 운영되고 있었다. 처음에는 구경만 하셔도 돼요. 하지만 김명길의 시선은 이미 배드민턴 코트에 고정되어 있었다. 젊은 시절 그는 동네에서 소문난 배드민턴 실력자였다. 한번 해볼까? 떨리는 손으로 라켓을 잡았다. 오랜만에 느끼는 라켓의 감촉이 낯설면서도 친숙했다. 처음에는 서툴렀다. 셔틀콕 제대로 맞지 않았고 몸은 예전처럼 움직여주지 않았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옛 감각이 조금씩 되살아났다. 아이고, 할아버지, 실력이 대단하시네요. 함께 운동하던 사람들의 칭찬에 김명길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다. 몇 달 만에 처음 짓는 미소였다. 운동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김명길은 오랜만에 땀을 흘린 것이 기분 좋게 느껴졌다. 그날 밤 처음으로 악몽 없이 깊은 잠을 잘 수 있었다. 다음 날부터 김명길은 매일 아침 복지관으로 향했다. 배드민턴을 치는 시간이 그의 하루 중 가장 기다려지는 순간이 되었다. 할아버지, 저희한테도 가르쳐 주세요. 복지관에서 만난 초등학생들이 그에게 배드민턴을 배우고 싶다고 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동안 김명길은 잠시나마 자신의 상처를 잊을 수 있었다. 아버지, 얼굴이 좋아지셨어요. 막내딸이 반가워하며 말했다. 김명길도 느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다. 어느 날 복지관에서 요리 교실이 열린다는 소식을 들었다. 혼자 사시는 분들을 위한 건강한 한 끼 만들기. 김명길은 잠시 고민하다가 등록을 했다. 김 할아버지 의외로 손재주가 좋으시네요. 강사의 칭찬에 김명길은 쑥스러워하면서도 뿌듯했다. 40년 동안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요리가 이제는 새로운 즐거움이 되어가고 있었다. 아빠, 이거 정말 아빠가 만드신 거예요? 자녀들을 초대해 직접 만든 요리를 대접했을 때 그들의 놀란 표정이 기억에 남았다. 시간이 흐르면서 김명길의 일상은 조금씩 변화했다. 아침에는 배드민턴을, 오후에는 요리를, 저녁에는 산책을 하며 하루를 보냈다. 텅 비어있던 집안에도 조금씩 생기가 돌기 시작했다. 할아버지, 이거 제가 그린 그림이에요. 복지관에서 만난 아이들이 그려준 그림들이 벽에 하나둘 내려갔다. 그림 속에는 배드민턴을 치는 김명길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복지관 배드민턴 교실에서 새로운 회원을 만났다. 김영애라는 이름의 그녀도 비슷한 상처를 안고 있었다. 저도 얼마 전에 이혼했어요. 김영애의 말에 김명길은 처음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할 수 있었다. 같은 아픔을 겪은 사람이기에 서로를 이해할 수 있었다.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죠. 하지만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아보려고 해요. 김영애의 말은 김명길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 두 사람은 자주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다.
때로는 함께 산책을 하고 때로는 서로가 만든 요리를 나누어 먹었다. 그들의 관계는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발전해 갔다. 아버지, 혹시 그분이랑 진지하게 생각해 보신 건가요? 어느 날 작은 아들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김명길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아니, 아직은 그저 좋은 친구일 뿐이야.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예전의 절망감이 없었다. 복지관의 장기자랑 대회에서 김명길과 김영애는 배드민턴 시범 경기를 보여주었다. 관객들의 환호성 속에서 둘은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할아버지, 이제 정말 예전의 할아버지 같아요. 손주들이 찾아왔을 때 그렇게 말했다. 김명길은 아이들을 꼭 안아주었다. 이제 그의 방에는 더 이상 이수기의 물건들이 없었다. 대신 새로운 추억들이 하나둘 채워지고 있었다. 배드민턴 대회에서 받은 상장, 요리, 교실에서 찍은 사진들, 아이들이 그려준 그림들. 이 인생은 정말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닌가 봐요. 어느 저녁 김영애와 함께 산책을 하며 김명길이 말했다. 서울의 저녁 하늘은 유난히 아름다웠다. 김영애와의 첫 만남은 복지관 배드민턴 교실에서였다. 그날도 여느 때처럼 김명길 할아버지는 라켓을 들고 혼자 벽을 보며 스트로크 연습을 하고 있었다. 혹시 파트너가 필요하신가요?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고개를 돌렸을 때 김명길 할아버지는 단정한 차림의 여성과 마주쳤다. 검정색 운동복 차림의 김영애는 비슷한 또래였지만 활기찬 눈빛이 인상적이었다. 아, 네. 괜찮으시다면요. 어색한 웃음과 함께 시작된 배드민턴 경기는 둘 다 초보자답게 셔틀콕이 이리저리 날아다녔다. 하지만 서로의 서툰 실수를 너그럽게 받아들이며 오히려 그것을 웃음거리로 만들었다. 운동을 마친 후 마주 앉아 마신 보리차 한 잔의 여유로움이 오랜만에 김명길 할아버지의 마음을 편안하게 했다. 저도 3년 전에 이혼했어요. 김영애의 담담한 고백은 김명길 할아버지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 그녀는 30년 넘게 살았던 남편과 의견 차이로 헤어졌다고 했다. 처음에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가 되었다고. 그동안 가족만을 위해 살았던 삶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시간을 가지게 되었다는 이야기는 김명길 할아버지의 가슴 한켠을 울렸다. 할아버지도 곧 그렇게 되실 거예요. 시간이 약이더라고요. 그 말을 시작으로 두 사람은 일주일에 2번 배드민턴을 치며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었다. 김영애는 이혼 후 시작한 수채화 그리기를 김명길 할아버지에게 소개했고, 김명길 할아버지는 오랫동안 해왔던 텃밭 가꾸기의 즐거움을 그녀와 나누었다. 점차 김명길 할아버지의 일상에도 변화가 찾아왔다. 아침마다 혼자 하는 산책이 외롭지 않게 되었고, 텃밭에서 수확한 채소로 요리를 만들어 보는 재미도 알게 되었다. 특히 손주들이 할아버지가 만든 김치찌개를 맛있게 먹을 때면 가슴 한켠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아버지, 요즘 많이 달라지신 것 같아요. 어느 날 큰아들이 건넨 말에 김명길 할아버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동안의 변화가 문득 떠올랐다. 이혼 직후만 해도 매일 밤 잠들기 전 아내의 빈자리를 바라보며 한숨 짓던 자신이 이제는 혼자만의 시간을 즐길 수 있게 되었다. 복지관에서 만난 친구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났고, 특히 김영애와의 만남은 그의 삶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다. 그래, 많이 달라졌구나. 자신도 모르게 미소 짓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 예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들을 하나둘씩 시도해보고 있었다. 평생 해본 적 없던 요리를 배우기 시작했고, 김영애의 권유로 수채화 교실도 등록했다. 서툰 솜씨였지만 하얀 도화지 위에 자신만의 색채를 입히는 일은 특별한 즐거움을 주었다. 할아버지, 이 그림 정말 잘 그리셨어요. 손주들이 할아버지의 첫 수채화 작품을 보고 환호성을 지를 때 김명길 할아버지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것은 단순히 그림 실력을
칭찬받아서가 아니었다. 자신의 인생에도 이렇게 새로운 색채가 입혀질 수 있다는 사실이 감동으로 다가왔던 것이다. 시간이 흐르면서 아내와의 이별에 대한 아픔도 조금씩 옅어져 갔다. 여전히 가끔은 년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치며 가슴 한켠이 아려왔지만 이제는 그 기억을 덤덤히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다. 오히려 그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의 자신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김영애와의 관계도 조금씩 깊어져 갔다. 처음에는 단순한 운동 파트너였지만 이제는 서로의 일상을 공유하는 소중한 동반자가 되어가고 있었다. 둘 다 비슷한 상처를 안고 있었기에 굳이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다. 아버지 김영애 여사님과 잘 지내시는 것 같아 다행이에요. 어느 날 막내딸이 건넨 말에 김명길 할아버지는 잠시 당황했다. 하지만 곧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자녀들도 아버지의 새로운 인연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래, 나도 행복하단다. 이제 김명길 할아버지는 자신있게 말할 수 있었다. 황혼의 나이에 찾아온 예기치 않은 이별이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시간은 상처를 치유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희망도 선물한다는 것을. 복지관 배드민턴 교실에서 시작된 인연은 이제 서로의 삶에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다. 김영애와 함께하는 산책 수채화, 그리기 간단한 요리 만들기 등은 김명길 할아버지의 일상을 따뜻하게 물들였다. 둘은 서로에게 기대지 않되 의지할 수 있는 그런 편안한 관계를 만들어가고 있었다. 우리 다음 주에 제주도 여행 한번 가볼까요? 어느 날 김영애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을 때 김명길 할아버지는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곧 환한 미소와 함께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그는 새로운 도전과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것을 통해 자신의 삶이 더욱 풍성해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네, 함께 가요. 이렇게 김명길 할아버지의 새로운 인생 챕터는 계속해서 써져가고 있었다. 황혼이혼이라는 고통스러운 경험을 통해 오히려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고 인생의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나이에 상관없이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었다. 김명길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인생의 마지막 장이 아닌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전환점이 되었다. 70대의 늦은 나이에 맞이한 예기치 못한 이혼은 그에게 큰 상처였지만 동시에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재구성하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다. 복지관에서 시작한 배드민턴은 단순한 운동이 아닌 새로운 인연과 희망을 만나는 계기가 되었고 요리라는 새로운 도전은 자립심과 자존감을 회복하는 발판이 되었다. 가족 관계의 재정립, 자녀들과의 관계도 더욱 깊어졌다. 처음에는 어머니의 배신과 이혼 소식에 혼란스러워하던 자녀들이었지만 아버지의 의연한 모습을 보며 오히려 더 깊은 유대감을 형성하게 되었다. 주말마다 찾아오는 자녀들과 손주들은 김 할아버지의 새로운 삶의 원동력이 되었고 그들은 아버지의 행복한 노후를 위해 적극적인 지지자가 되어주었다. 복지관에서 만난 김영애 씨와의 만남은 김명길 할아버지에게 인생의 두 번째 봄을 선물했다. 비슷한 상처를 가진 두 사람은 서로를 이해하고 위로하며 상처를 치유하는 동반자가 되었다. 이는 사랑이란 나이와 상관없이 언제든 찾아올 수 있으며 상처받은 마음도 새로운 인연을 통해 치유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자아 발견과 성장. 김 할아버지는 이혼 이후의 시간을 통해 자신의 새로운 모습을 발견했다. 아내에게 의존했던 일상에서 벗어나 스스로 요리하고 집안일을 해내며 독립적인 생활을 영위하게 되었다. 이는 단순히 생활의 변화가 아닌 진정한 의미의 자아 실현이었다. 복지관에서 새로 배운 스마트폰 사용법으로 SNS를 시작하고 자신의 요리 사진을 공유하며 소소한 즐거움을 찾아가는 모습은 많은 이들에게 감동과 희망을 전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김 할아버지는 전 아내를 용서하는 법도 배웠다.
처음에는 깊은 배신감과 분노로 가득했지만 모든 관계에는 이유가 있었음을 깨달았다. 자신도 미처 깨닫지 못했던 부부관계의 문제점들을 돌아보며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여유도 가지게 되었다. 이러한 내적 성장은 자녀들에게도 큰 가르침이 되었고 가족 모두가 더욱 성숙해지는 계기가 되었다. 김명길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인생에는 정해진 각본이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70대의 나이에 맞이한 예기치 못한 이혼은 처음에는 인생의 실패처럼 느껴졌지만 오히려 새로운 시작을 위한 전환점이 되었다. 복지관에서 만난 친구들과 함께하는 시간, 손주들과의 더욱 깊어진 유대관계, 그리고 새로운 취미생활을 통한 자아실현은 그의 인생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했다. 이 이야기는 현대 사회에서 증가하고 있는 황혼 이혼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한다. 이혼이 반드시 인생의 실패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노년기의 삶이 단순히 은퇴와 휴식의 시기가 아닌 새로운 도전과 성장이 가능한 시기라는 것을 증명한다. 김 할아버지의 변화된 모습은 비슷한 상황에 처한 많은 이들에게 희망이 되었다. 복지관에서 그의 이야기를 들은 여러 어르신들이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게 되었다. 그의 요리 교실은 이제 지역 내 인기 프로그램이 되었고 많은 독거노인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용기를 전하는 장이 되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노년층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젊은 세대들에게도 인생의 어떤 순간에서든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며 역경을 통해 더 강해질 수 있다는 교훈을 전한다. 김 할아버지의 아들, 딸들은 아버지의 변화된 모습을 보며 자신들의 삶과 결혼 생활을 되돌아보는 계기를 가졌고 이는 세대를 뛰어넘는 소중한 교훈이 되었다. 김명길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끝은 새로운 시작이다라는 진리를 보여준다. 인생에는 언제나 새로운 기회가 존재하며 그 기회를 잡기 위해 필요한 것은 용기와 도전 정신이다. 비록 상처와 아픔이 있더라도 그것을 딛고 일어설 때 우리는 더 강해지고 성숙해질 수 있다. 김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삶의 희망과 용기를 전하는 소중한 메시지가 되었다. 이제 김명길 할아버지는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다. 복지관에서의 활동과 봉사를 통해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자신의 경험을 다른 이들과 나누며 의미 있는 노후를 보내고 있다. 그의 이야기는 계속해서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으며 인생의 어떤 순간에서도 희망과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가 되고 있다. 여러분, 김명길 할아버지의 사연은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40년 동안 지켜온 관계가 무너지고 사랑과 배신을 겪으며 결국 새로운 삶을 선택하게 된 김명길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인생은 늘 예기치 않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누구에게나 새로운 시작의 가능성은 열려 있는 것 같아요. 나이가 들었어도 사랑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했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가진 할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이런 상황에서 자신은 어떻게 대처할지 생각해 보셨나요? 사랑과 배신, 새로운 시작은 누구에게나 힘들지만 김명길 할아버지처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이겨내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의 이야기처럼 우리 모두가 인생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함께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우리 모두가 조금 더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